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항상 상처와 허탈한 뿐일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이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모든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남고 정작 나를 위한 행운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은 왜 우리가 타인에게 너무 잘해줄 때 오히려 우리 인생에 복과 행운이 달아나게 되는지 그 소름 돋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독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더 자주 이용당하고 정작 본인의 소중한 기회는 허무하게 놓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경계선 없는 친절이 불러온 심리적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어떻게 타인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나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 마음의 지도를 다시 그려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은 바로 심리적 적응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금방 익숙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혹은 기준점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베푼 호의는 상대에게 큰 감동을 주겠지만 그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매일 반복되면 상대의 뇌는 이를 특별한 선물이 아닌 당연한 기본값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면 나중에는 커피를 주는 행위가 고마운 게 아니라 커피를 주지 않는 날에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해줄수록 상대의 감사 수치는 낮아지고 요구 수준은 끝없이 높아집니다. 결국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는 상대의 당연한 권리를 유지해주는데 모두 소모되느라 정작 본인의 복을 챙길 여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는 자기 선택적 성질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사람을 기버, 매처, 테이커라는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계선 없이 너무 잘해주는 기버들이 이기적인 테이커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테이커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거절을 못하는지, 누구를 이용하기 쉬운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 때 주변에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좋은 사람보다 당신의 호의를 빨아먹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주변이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로만 채워지면 정작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진짜 귀인들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이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경로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아 고갈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우리의 의지력과 에너지가 한정된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요구를 무리하게 들어주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안의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는 엄청난 양의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 사람은 정작 자신에게 찾아온 중요한 기회를 포착할 집중력과 결단력을 잃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너무 잘해주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사람은 뇌가 이미 지쳐 있어 눈앞에 행운이 지나가도 그것을 잡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의 넘치는 친절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채감을 안겨주어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는 받은 만큼 되갚아야 한다는 상호성의 원리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되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게 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갚지 못할 빚을 졌다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채감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상대는 고마움보다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결국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는 당신을 아예 멀리하거나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려 마음의 짐을 덜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며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당신의 과한 친절이 오히려 소중한 인연을 쫓아버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셈입니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관통하는 원리가 있는데 바로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단순히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 또한 이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달려가고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치가 낮은 존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너무 쉽게 내어줄 때 타인은 결코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아무 때나 써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무의식 중에 박히게 되죠.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제안이나 중요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태도가 결국 본인에게 올 복을 차단하는 높은 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은 통제 소재의 변화입니다.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는 인생의 주도권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지가 삶의 성취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에게 너무 잘해지고 타인의 인정에만 목매는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이 이미 타인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해주면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에만 매몰되면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따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운이라는 것은 스스로 판을 짜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따르는 법인데 타인의 반응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운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긴 채 행운이 찾아오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코 무조건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건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착한 나라는 이미지와 과감히 결별하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해라는 강박은 모든 이에게 이용당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거절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한계선을 지키는 정당한 행위임을 뇌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딱 72시간만 관찰자 모드로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지금 이 호의가 나의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하는가를 마치 남의 일을 보듯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 결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 때 반드시 상대가 최소한의 존중과 고마움을 표현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치사한 것이 아닙니다. 상호성이 전혀 없는 관계는 그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머릿속으로 수천 번 고민하며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신의 뇌가 그만큼 세심하고 배려 깊다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에너지가 이제는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안 돼! 라고 외칠 때 그 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적절한 거리를 둘 때 비로소 도망갔던 복과 행운이 제 발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하인이 아닌 주인이 되어 당신의 복을 지키는 가장 다정한 조언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장기판에서 현명한 훈수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며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행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적 거리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